안녕하세요. 유명한가의 정은. 다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공부하느라 지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어가는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뭐죠? 네, 저희가 바로 MBTI의 진심인데요. MBTI별 공부법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네. 요즘 SNS 및 마케팅 전략에도 많이 MBTI가 등장하고 있죠. 그걸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요. 각자 MBTI가 뭔지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구글에 쉽게 검색하셔서 알 수 있으니까 본인 MBTI가 뭔지 알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재밌고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희 각자 MBTI 소개해볼 건데요. 저는 이제 사교적인 외교관 ESFJ, FJ라고 합니다. 정은쌤은 뭐죠? 저는 용감한 수호자 ISFJ, IFJ입니다. MBTI가 사람의 성격을 대표하는 성격 유형인 만큼 MBTI별 공부 방법도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공부법 추천드리기 앞서 저희가 뒷자리는 다 같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SFJ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는 sensors를 뜻하고 반대되는 이제 S랑 N이 있잖아요. N은 이제 intuitive인데 저희는 직관적이보다는 감각적인 편이죠. 그래서 저희는 현재에 좀 초점을 맞추고 정확하고 철저한 일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경험을 중시를 하는 거죠. F는 뭐죠? 네, F는 feeling 약자로 감정형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는 이제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고요. 가장 유명한 MBTI별 상황별 대처별을 보면 이제 친구가 만약에 차 사고가 났다. F 같은 경우에는 야, 너 괜찮아? 아빠 뭐야? 병원에 가봤어? 이랬으면 찌랑 며칠 가시고 혹은 야, 보험은 약간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한다 이거죠. 이성적이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J는 저쟁을 뜻하는 단어이고 이제 즉흥적인 것보다는 좀 계획적인 성향을 띠는 것을 의미를 하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유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차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extrovert 외향적이고요. 정은쌤은 introvert 내향형입니다. 저는 밖으로 에너지를 많이 쏟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나면 제일 신나게 떠든다든지 인사를 가장 요란하게 한다든지 하는 편이랍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아주 필요로 한 편입니다. 네, 저는 내향형 인간이고 이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교류를 하는 거지만 혼자 에너지를 좀 충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E vs I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먼저 E는 저는 이제 네. 말하는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행동한 후에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먼저 뱉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그리고 약간 말하는 동안 이게 맞나 싶은데 이제 일단 말이 나가는. 맞아요. 행동보다 말이 나가는. 네. I인 저는 조금 더 신중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신중하다가 일을 놓치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네, 좀 신중한 편인 것 같아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부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MBTI 뒷자리가 SFJ로 같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SJ형을 묶어서 관리자형이라고 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특성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진지하고 책임감이 크며 인터넷에서 가져온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주관적일 수 있다는 네. 거. 진지하고 책임감이 크며 과거의 경험과 원칙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또 이제 위계 질서가 잘 잡힌 환경을 선호해서 혁신보다는 좀 점진적인 발전을 선호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책임감이 큰 편이고 왜냐면은 제 일인데 남에게 피해가 가면 너무 신경 쓰이고 그래서 일단 책임감이 큰 편이고 그리고 좀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혁신적이고 좀 레디컬한 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네. 다현 쌤은 제가 방금 말한 특징에 공감하시나요? 저도 진짜 남에게 피해주는 걸 아주 끔찍히 여기는 사람이라가지고 그리고 하는 만큼 결과가 따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책임감이 어쩌다 보니 이렇게 엎혀져 있었다. 혁신이란 단어는 진짜 좋아요. Innovation 얼마나 좋아요. 저 광고에 나와요.
완벽해 멋있다. 이러는데 실제로 만약에 제 실제 경험에 만약에 혁신이라는 그 단어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약간 너무 빠른데? 역시 MBTI는 과학입니다. 그죠? 저희가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분명히 외향 그리고 내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분명히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럼 저희 한번 ESFJ와 ISFJ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ISFJ 공부 방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선 이론 중심적인 과목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개념을 학습하는 편이 좋다라고 하네요. 네, 완전 맞다고 생각하고 좀 현실적이고 실체가 있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추상적으로 개념만 있고 이런 거는 좀 정말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예시랑 함께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수업을 들을 때도 이제 선생님께서 언급한 예시나 실제 사례가 있다면 옆에 꼭 필기를 해놓고 나중에 혼자 복습할 때 이 예시였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 리마인드가 되는 편이고, 이제 예시랑 키 컨셉을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으면 좀 기억에 잘 남아서 에세이를 작성하는 시간도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혼자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하네요. 이게 다현쌤이랑 저랑 좀 그나마 가장 큰 차이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스터디하는 것도 좋지만 꼭 혼자 이제 천천히 정리해보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각자 이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다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물론 서로 이야기하면서 각자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는 것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후에는 꼭 스스로 차분히 정리를 하는 게 좀 더 저에게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약간 친구들이랑 얘기한 내용이 중구난방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라서. 마지막 세 번째는 확실한 목표를 두고 계획을 짠다. 그래서 벼락치기가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공부도 그렇고 뭐든지 매사에 빠른 시일 내에 이거 당장 해! 라고 하면은 못하겠어요. 그래, 그냥 못하겠고 재촉하는 게 너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의 계획 중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저는 구글 캘린더를 사용해서 이제 시험 기간에는 시간별로까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오늘 할 일을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까지 언제까지 뭘 끝내야 되는지 눈으로 이렇게 딱 보여야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정말 징그럽죠? 저는 확신의 계획 중입니다. 아니요. 하지만 이제 제2형 인간들은 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목표를 두고 계획을 짜고, 그리고 시험 전에 뭐 몇 회독을 하겠다라고 목표가 생기면 날짜별 그리고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저는 벼락치기가 절대 어려운 것 같아요. 성향상. 다현쌤은 이제 저랑 맥락이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좀 다른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정은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보니까 저도 비슷한 부분이 많긴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부분도 존재할 것 같아요. ESFJ는 계획적인 공부를 좋아하지만 벼락치기도 가능하다. 단순함기에 강한 편이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제가 3년 동안 플래너는 진짜 열심히 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모두가 계획에 따라 살기는 힘든 편이잖아요. 생기기 마련이죠. 맞아요. 저 한 번 차질 생기면 이제 냅다 그 하고 이제 즉흥적으로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역사 같은 과목은 한 번씩 시험 칠 때 이게 분량이 작으면 좀 벼락치기를 하는 성향도 있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함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리적인 뭐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념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뭐 날짜 아니면 뭐 그 개념, definition 이런 것만 암기하는 건데, 한국 교육 과정에서는 좀 많이 당연히 써먹었죠. 이게 도움도 됐고, 근데 해외에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근거를 가지고 그 논리를 빼까 빼라 이럴 때 이제 약간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IB 하고 하면서 많이 논리력이나 비판적 사고력 이런 걸 많이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단계별로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개념을 뛰어넘거나 빠른 전개는 좋지 않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공부하면 집중력이 약해진다. 이거
정말 사실이고요. 수업 시간에 만약에 선생님이 진도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이 부분 그냥 건너뛸게, 아니면 너희 아는 부분이지 이러면서 엄청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진짜 간혹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진짜 불편해요. 그 peer pressure 받는 거 아니면 저 진짜 꿋꿋하게 저기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 다시 설명해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더. 이제 하나라도 좀 큰 단계를 뛰어넘는 걸 정말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공부하면 집중력이 약해진다. 이거는 솔직히 좀 예쁘게 포장이 된 것 같고 그냥 오랫동안 집중을 못한다. 적나라하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한 과목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좀 질려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편이 있긴 해요. 그리고 최대 공부 집중력이 한 2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이나 뭐 1시간 반 간격으로 다른 과목으로 이렇게 좀 교체를 하면서 약간 리프레시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의사소통하며 공부하는 것을 좋아함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스터디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이제 화가 나는 성격이기 때문에 맞아요. 스터디 자체는 좋아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창 시절이라니. 그 당시에는 이제 매일 친구랑 스카이프 한두 명 정도 스카이프 켜놓고 음소거 해놓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랑 맨날 만나가지고 공부를 서로 각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이라고 하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이제 공부하면서 자극도 받고 의지를 다지는 편이긴 했어요.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제 실수가 많으니 침착하게 문제를 읽고 풀어보는 것을 추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도 그럴 수는 있지만 제가 성격이 진짜 급해가지고 이게 빨리빨리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문제를 호로록 푸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 대비를 만약에 탄탄하게 쓰면 갑자기 자신감이 너무 생기니까 이제 아는 거를 다 이제 써 내려간다 이런 느낌으로 또 문제를 풀어가지고 실수가 중간중간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문제를 찬찬히 신중하게 읽고 푸는 걸 꼭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해도 늦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저희 MBTI별 같은 듯 다른 공부 스타일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 MBTI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께 어떤 공부 방법이 적절할지 방법을 추천해볼까요? 그럼 우선 저희 SFJ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는 이제 F들이잖아요. 여린 감정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멘탈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적당한 수준의 수업 속도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한꺼번에 정보 홍수가 이렇게 확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이 뭐지 이러면서 맞아요.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땐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찬찬히 그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습 내용이 느낌과 감정을 자극하는 것들이 더 잘 기억에 남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학습 내용을 인간적 관심과 연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컨셉을 우리가 배운다고 칩시다. 그리고 두 가지 공부 방법이 있어요. 그 북극곰이 빙하에 타서 이렇게 멸종위기에 처한 그런 이미지를 학습하는 것과, 그리고 뭐 지구 연간 속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뭐 그래프를 본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전자에 조금 더 기억이 오래 남고 더 공감이 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완벽한 예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알죠. 네네, 어쨌든 이렇게 현실적이고 감정을 자극하는 사례들이 유용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세 번째로 아무래도 저희가 J들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면 효과적입니다. 정한쌤이 구글 캘린더 거의 홍보대사처럼 맞아. 구글 보고 있나? 연락 주세요. 많이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진짜 도움이 되고요. 저는 아날로그형 사람이기 때문에 종이로 된 플래너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거기에 뭐 꾸미는 그런 소소한 재미도 느꼈답니다.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 네, 그 인터넷을 활용했고요. 저희가 E랑 I도 다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공부 방법을 달리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공부 장소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주로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이나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혼자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제 친구들과 그 스카이프나 줌으로 공부를 같이 해도 거의 음소거를 해놓고 서로 그냥
감시용으로 네, 그냥 카메라를 켜놓고 각자 공부할 거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다현쌤은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찐으로 고독하게 공부하는 건 안 좋아요. 이게 좀 아이러니긴 한데, 뭔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돼가지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약간 도서관에 가가지고 아니면 뭐 자습실 이런 데 가면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 약간 자극도 받고 동지애를 느끼면서 우린 모두 힘든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공부를 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TMI이긴 하나 잠이 진짜 많아요. 진짜 거의 잠만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꼭 있어야 간시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다른 사람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엎어져 자면 좀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스스로 채찍질을 했다. 이상 오늘 MBTI별 공부 스타일과 해당 유형에 맞는 추천 공부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말 그대로 성격 유형 검사이다 보니 지나친 맹신보다는 본인만의 기존 공부법을 살려서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또한 그냥 재미로 쉬어가는 코너다 생각하시고 머리 식혀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희 컨텐츠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네, 구독은 이미 누르셨겠죠? 댓글에 본인 MBTI가 뭔데 본인은 이런 공부 방법을 선택했을 때 좀 효율적이었다 싶으면 본인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유할 수 있으니까 같은 MBTI끼리. 그러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